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늦게 서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5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 비가 온 뒤인 휴일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선거 전이 본격적으로 무르익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간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 JTB 전주방송의 보도를 놓고 서로 관권 선거와 금품 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진일퇴를 벌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JTB 보도를 인용해 원광대 학생들이 정원일 후보의 선거 공범을 수정에 동원되고 SNS 지지 활동을 벌였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는 과거 실형을 받은 국민의당 당직자 출신과 익산시 기간제 근로자까지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안기부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해 시민들의 언론을 왜곡하고 표심을 조작했던 바로 그 관건 선거, 관제 선거의 복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분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정원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는 김영배 후보가 의혹을 부풀리고 덧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쇄 오류를 바로잡은 게 팩트라는 설명입니다. 선관위가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곧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영배 후보 측은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 의혹을 제기하며 부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선거에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재환 평화당 완주군수 후보는 군청에서, 당내 국회의원들은 도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JTB의 금품살포 의혹 보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완주의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성일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측은 평화당이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금품 살포 논란은 박성일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후 법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 것입니다.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공방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부터 고소 고발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전라북도 홍보비 1억 원이 김승수 캠프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자 곧장 날을 세운 겁니다.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정치 공세는 구시대적 행위라며 반박했고 강력한 법적 대응 또한 예고했습니다. 고창 군수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인 박 후보가 재산을 36억여 원인 것처럼 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 측은 서울 을지로 땅에 신탁계약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어 일시적으로 법인의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지침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수 자리를 두고 격돌한 후보들 간 공방도 치열합니다. TV토론회 자료를 무소속 김종규 후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화면에 새겨 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고발까지 고려한 상대 후보들은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환점을 둔 선거운동, 각종 의혹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정책 검증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군수 후보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임실군수 선거입니다. 임실군수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발전을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임실 축협 조합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수시를 개방하는 등 열린 군정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생태관광 벨트를 만들어 깨끗하고 투명한 임실, 잘 사는 임실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조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잘 알고 농업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임실 낙후된 농업을 꼭 예산 많이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임실을 만들고. 임실군수 선거에 2번째로 나선 무소속 박기봉 후보는 30여 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독거 어르신 공동 주거 공간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설하는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4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 임실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임실 군수 후보 박기봉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신민 후보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전임 군수들과 달리 4년 동안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임실 군민들께서 이번에 4년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16년 만에 해제된 옥정호를 종합관광개발해서 삼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무소속 후보의 손을 많이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한 높아 임실 유권자 2만 6천 명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순창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그동안의 순창군정과 발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강천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천산 우리 국립공원을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녁에 관광객들을 저녁에 오실 수 있게 해서 그 오신 관광객들이 강천산에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팔덕면 그리고 민속마을역 그리고 순창읍역까지 모셔오는 소위 관광의 철도시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창의 관광지를 강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문산, 장구목, 섬진강을 연대한 관광 영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호 토론에 들어가자 새 후보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현직 군수인 황숙주 후보와 전직 군수였던 강인영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면서 홍승채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순창이 미래 발전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7년 전으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능과 갑질, 부패와 부도덕 황숙주 후보의 재임 시절의 모습입니다. 군수가 군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군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보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모와 타협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강인영 후보와 황숙주 후보는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3명의 후보는 옥천 인재숙 운영 방식 등 주요 현안과 상대방의 주요 공약을 두고서도 구체성과 현실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읍면동에 모두 24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며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 신청 없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6년 치른 총선에서는 17.32%였으며 지난해 대선은 31.64%를 기록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가고 새로운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오존인데요. 지난해 전북에는 없었던 오존주의보가 올 들어 벌써 6번이나 발령됐고 발령 시기도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초여름이지만 낮 기온은 연일 30도 안팎.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많이 덥고요. 그리고 햇볕이 많이 내리쬐서 두피가 손상이 갈까 봐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올 여름 시작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지난 4월부터 6번이나 발령돼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발령 시기도 2016년보다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이 강한 햇빛 속 자외선과 반응해 생기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데 어린이나 노인,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눈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줘서 특히나 오래 노출되면 가슴 답답함이나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존은 황사용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기온과 일사량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 소식이 있는 일요일 전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대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광안로원에 춘향 가상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전북대병원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실시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원 경회 상가에 춘향 가상체험관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향 가상체험관은 춘향이 그네 타기와 춘향 가마 추격 등 2가지 콘텐츠로 제작됐으며 실제 바이킹을 타는 스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VR 체험을 통해 남원의 관광지를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실군이 각 읍면 소재지를 경제와 문화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중심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2022년까지 임실읍과 청웅면, 강진면 등 5개 읍면 소재지에 333억 원을 투입해 복지센터 건립, 청소년 거리 조성,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익산과 김제, 완주와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함께 말산업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초까지 심사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2년간 말산업 육성을 위해 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말산업 특구는 제주와 경북, 경기 등 3곳이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500개의 공공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하천 방제와 방역 등의 분야에서 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